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인데 영어 학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이것을 배운다. 제가 이제 말할 이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학원은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서 지금 제대로 배워오고 있는 건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영어를 6개월 이상 학원을 다녔는데 Step into Reading, 리더스 북의 제일 낮은 단계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 쭉쭉쭉 넘어가는 느낌이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 영어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이것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영어 학원에 보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학원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서 보내는 건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원을 여기를 다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내가 1년간 우리 아이를 학원비를 주고 투자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서 지금 제대로 배워오고 있는 건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쉬운 방법은요, 우리 아이가 3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미 정규 과정에 영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과서를 아이한테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단어나 아니면 문장이나 이런 게 쓰여져 있는 페이지를 그냥 한 페이지 툭 펴셔가지고요, 아이한테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하시고 아이가 읽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재학년 영어 교과서를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6개월 이상 이 학원을 보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이 학원이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6개월, 1년 내가 돈을 주고 우리 아이의 시간을 주고 여기를 다녀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과서가 없는, 아직 정규 과정에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는 1, 2학년 아이인 경우에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제, 언니, 오빠가 있으면 3학년 교과서를 한번 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 영어책 있죠. 영어책 중에서 그림책은요, 사실상 쉬운 책도 있지만 작가가 심혈을 기울인 어떤 작품이기 때문에 단어가 의외로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림책이 아니라 리더스 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리더스 북. 영어를 배우는, 영어 읽기를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서 레벨과 그런 수준과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단계별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쉬운 레벨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학습자에 맞춰진 영어책이거든요. 그 리더스북이 집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없으면 서점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죠. 그 자리에서. 리더스북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옥스퍼드 리딩 추리가 있죠. ORT. 그게 혹시 집에 있으시면 아주 낮은 단계부터 한번 펴서 아이한테 읽어보도록 하시는 방법. ORT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리더스북 중에서 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Step into Reading 이라는 게 저희 집엔 있더라고요. 리더스북 중에. Step into Reading 레벨 1, 스텝 1. 제일 기초 단계부터 아이한테 한번 한 페이지 툭 펴서 읽게 해보는 거죠. 제일 앞 페이지 펴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읽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그 어떤 학년이더라도 Step into Reading, 리더스 북의 제일 낮은 단계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 쭉쭉쭉 넘어가는 느낌이 없다. 그리고 단어는 중간중간에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이가 모든 단어를 아직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단어를 모르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영어에 대한 감을 좀 어느 정도 안 아이들은, 어느 정도 영어가 탄탄하게 리딩이 쌓이고 한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뒤에를 쭉쭉 읽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괜찮아요. 패스. 그래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 학원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고 그 학원에 내가 우리 아이를 다니게 하느라 사용한 비용 대비, 또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학원에 다니느라 우리 아이가 쓴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 대비 우리 아이가 정말 그에 합당한 것을 얻고 있는가를 첫 번째 확인하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학원을 아이가 다니더라도, 영어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저녁밥 여유 있게 먹을 시간,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짧게라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 단 한 과목에 5분, 3분이라 할지라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면 시간이 복습해야 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학교만 다니고 있는 아이의 경우에 한 20분,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 경우에 한 20분 정도의 복습의 시간. 학원을 거기다 하나, 영어 학원 하나 정도 더 다닌다면 한 25분, 30분. 그죠? 총? 그 정도의 시간이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 편안하게 할 시간, 한글책과 영어책 한 권 정도 집에서 엄마가 읽어보렴 하고 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 한 2시간 될까요? 우리 아이가 이 2시간도 없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어떤 좋은 학원, 정말 교육적으로 질이 좋은 학원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학원의 교육적인 질일 뿐이고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지 우리 아이가 그것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 그러죠. 왜냐면 그거는 정말 나의 공부가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건 정말 모르는 것을 배우는, 듣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공부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보는 그 시간, 내가 홀로 한번 확인해보는 그 시간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공부하는 시간이, 복습할 시간이 30분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1년을 엄청 좋은 영어학원에 다니든 그 이상을 다니던 큰 발전이 없을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2번째는 우리 아이에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점. 없으면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학원은 그게 있었을 때 넣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쵸? 2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무엇을 배우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은 제가 또 비용을 내고 있잖아요. 제가 학원에서도 아이를 가르쳐 봤고 과외도 해봤고 했는데 확실히 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뭐를 배우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아이와 그냥 학원만 보내시는 거지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하는 아이인 경우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관심을 갖는 아이의 것을 더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과서를 아이들이 무겁다는 이유로 학교에다가 두고 오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라도 아이가 책을 집에 가져올 수 있게 해서 그것을 뭘 배웠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이가 교과서 필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가 안 하고 그냥 지나갔네? 딱 교과서를 보시면 아이가 글씨 쓴 것, 또 체크해 놓은 것, 그리고 옆에 뭐 그림을 그려놨는지 그런 걸 보시면 아이의 수업 태도를 알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요. 그냥 엄마가 교과서를 집에 가져와라 라고 해서 엄마가 교과서를 넘겨본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아이가 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내가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걸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라면 더더구나 뭐 배웠니?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배운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책, 교재 집에 다 가져와 라고 해서 보시고요.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가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것을 배운다, 제가 이제 말할 이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학원은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 이상이든 어머니 영어를 배우려면 파닉스를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것보다 파닉스부터 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서 파닉스를 아주 짧게 한번 건드려 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거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6개월, 1년 동안 파닉스 책을 계속 배우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는 B입니다. 네. 파닉스는 그렇게 6개월, 1년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파닉스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제대로 모르니까 1년을 공부하겠죠? 근데 파닉스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100%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 책을 읽고 영어로 된 영상을 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한번 그어지고 한번 그어지고 하면서 좀 더 뚜렷해지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아가는 언어이지 막 그 룰을 배워가지고 룰을 100%까지 알아야지 그러면 영어는 막 다 그 다음부터는 전천후 쉽게 다 익혀진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파닉스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좀 고민하셔야 아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영어 이렇게 문장 같은 거를 베껴서 쓰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은 교육법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막 힘주어서 스펠링을 정확하게 쓰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거는 비용 대비 효율이 없는 학습법입니다. 아직 라이팅에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왜? 우리의 모국어를 생각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읽고 근데 쓰기는 7살 된 아이들도 쓰는 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간 1, 2학년 아이, 저희 아이가 2학년인데 2학년 때가 돼도 아직 받침 있는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라이팅을 쓰는 것을 영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한테 라이팅을 한다는 거 그거는 시간 투자 대비 전혀 효율이 없는 굳이 그때 할 필요가 없는 그때 해도 아이가 제대로 알아들을 리 없는 학습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리딩하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나서 이후에 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바로 하고 아이가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신경 쓰는 곳에 다니고 있다면 너무 라이팅에 집착한다든지 그만큼 우리 아이가 많이 못 듣고 많이 못 읽고 있다라고 하는 또 반증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한 문장씩 문장을 읽고 해석을 시키는 학원이 있어요. 아직도 그 방법으로 이미 다 검증이 돼서 효과가 없는 걸로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그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읽고 영어로 된 걸 읽고 해석해라. 그러면요, 일단 스토리를 쫙 읽어나가는 기쁨이 있으려면 쭉 빠져들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장의 흐름이 있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그러면 그걸 쫙 읽어나가야 되는데 하나 읽고 하나 해석하고 얼마나 맥이 뚝뚝 끊기는 방법이에요. 그것만 봐도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 읽고 하나 해석하고 하나 읽고 하나 해석하고 우리가 수능 질문을 나중에 아이들이 만나서 수능 문제를 풀 때에도 그 긴 지문을 하나 읽고 하나 해석하고 하나 읽고 하나 해석하고 한 방법으로 한 아이들은 완벽하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하실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에 한 번에 어떤 아이의 감으로 쫙 읽어내리는 그 아이와 읽고 해석하고 한 아이와의 그 속도, 그걸 이해하는 능력, 그러면서 그걸 즐길 수 있는 능력에서는 벌써 시작부터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그 시기를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요가를 하고 싶다. 그럼 한국말로 요가를 쳐서 보는 그 내용보다는 영어로 요가라고 쳐서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요가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더 많은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영어를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있지 않은지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닉스를 너무 오래 끌면서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는 영어 문장을 베껴 쓰라고 한다. 라이딩에 너무 어린 학습자를 라이딩에 치중을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이런 식의 옛날 방법, 맥을 탁 끊어버리게 하는 영어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 초등 영어 학원 선택하기 전에 혹은 지금 다니고 있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꼭 확인하고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엄마와 함께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세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두려움이 아닌 현실적으로 잘 따져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인지 확인해 보셔라.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교과서를 읽게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리더스북을 한번 읽게 해보셔가지고 아이가 한 6개월, 1년 공부했는데 재학년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운 내용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가 확인하시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직접 가져와 보라고 하시고 학원 교재도 틈틈이 규칙적으로 가져오라고 하셔서 엄마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